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심장이 다시 뛰는 시간 클래스는 영원하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12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7 의심의 벽을 넘어서입니다. 여인의 감성으로 당신이 늘 꿈꿔왔던 단 한 명의 남자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서재. 그는 최고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오래된 원목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잘 마른 종이 냄새와 아주 옅은 시더우드 향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쥔 채 복잡한 서류 위에 자신만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를 스치는 소리마저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립니다. 일에 집중한 그의 콧날은 조각처럼 날렵하고 지적인 눈빛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깊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흰머리마저 그를 더 품격 있게 만드는 장식처럼 보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와 명예, 그리고 신의 손이라 불리는 재능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며 완벽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남자. 그런데 만약 그 완벽한 남자의 심장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이 한 여자의 눈빛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위험하고도 아찔한 균열의 순간,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코어 밸런스의 사무실은 조용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선영에게서 온 한 통의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 짧은 문장은 그들이 쏘아올린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화상회의에 모여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날 첫 번째 파트너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선배님, 보세요. 진심은 결국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드디어 우리가 열고자 했던 첫 번째의 장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저분의 감정 깊은 곳에 우리는 하나 함께라는 것을 통해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해요. Excellent.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군요.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이제 이 일을 성공 모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복제하고 확장시킬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지의 따뜻한 감성과 로버트 안의 차가운 이성이 아름답게 교차하는 순간, 김민수는 이 젊고 유능한 두 사람의 에너지를 보며 자신이 합류한 팀이 정말로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눈빛을 평생 보고 싶다. 하지만 예고 없이 그들의 축제의 장을 먹구름으로 덮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비극은 두 개의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박선영에게서 절망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그녀의 결심을 알고는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내 동생이 그놈의 다단계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
집 팔고 빚더미에 앉고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났던 거 당신도 그 꼴 나려고 작정했어? 다시는 우리 집에 그 더러운 거 발도 못 붙이게 해. 어머니, 아버지 진정하세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다 사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편하게 취미생활이나 하세요. 괜히 젊은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시다가 저희까지 창피해집니다. 남편의 말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낳은 공포였지만 아들의 말은 그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창피하다는 그 한마디, 박선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결과가 결국 이런 경멸이었던가. 그녀의 희망은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의 같은 시각 김민수는 병원 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익명으로 접수된 한 장의 투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김민수 교수, 불법 다단계 사업 연루 의혹. 김 교수, 이게 다 무슨 소린가? 나는 김 교수를 믿네만. 괜한 구설에 오르는 건 우리 병원 전체의 명예에도 흠이 가는 일이야. 일단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정리해주게. 김민수는 병원 장실을 나오며 차가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동료 의사들이 수근거리는 것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돈독이 올랐다더라. 곧 의사가운 벗는 거 아니야?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의 명예라는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밤을 새워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머리는 성공 확률 5% 미만, 사회적 평판 회복 불가능이라는 차가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한 여자의 눈빛과 그럴듯한 철학에 빠져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의기소침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코어 밸런스의 팀 회의는 없었습니다. 김민수가 모든 연락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지은은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의 성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지은이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열린 문틈으로 보인 그의 모습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입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깔끔했던 얼굴에는 피곤과 고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망치는 건 민수 씨답지 않아서요. 그녀는 그의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끈 곳은 따뜻한 거실이 아닌 그의 차가운 서재였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가 밤샘 조사한 듯한 그래프와 통계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그는 이지은을 그 스크린 앞에 세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논리로 그녀를 심판하려는 듯이. 보시오, 지은 씨.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의 1년 내 생존율은 15%에 불과하고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단계라는 단어의 부정적 인식률은 90%가 넘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정성을 이야기해도 세상은
우리를 이 데이터의 일부로 볼 뿐입니다. 당신이 말한 희망이라는 감성은 저 차가운 통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네, 보고 있어요, 민수 씨. 그 숫자들 제가 지난 20년간 온몸으로 겪어온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비합리적인 걸 넘어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요. 민수 씨, 신념, 희망, 용기, 끈기 함께 잊으셨어요? 나는 이 가치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묻고 싶소. 이 추상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우리 코어 밸런스의 시스템으로 만들 겁니까? 희망의 양을 어떻게 측정하고 신념의 강도를 어떻게 데이터화할 수 있단 말이오. 증명할 수 없는 시스템은 시스템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소. 그것은 이지은과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와 이성의 세계에 갇힌 한 남자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 느끼는 지적인 공포이자 절규였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수술실과 강의실로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이지은은 그의 지적인 절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고뇌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 말씀이 맞아요. 감정은 변덕스럽고 희망은 측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녀의 첫마디는 그의 논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행동에 의지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을 움직이는 거죠. 때론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일 때 비로소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니까요. 그 희망의 근거를 둔 끈기를 지속시키는 힘은 바로 매일매일 실행해야 하는 루틴에서 나옵니다. 이지은은 코어 밸런스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그 핵심 프로토콜을 그에게 처음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업자는 매일 5가지 행동을 반복합니다. 첫째, 리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나의 비전을 함께 이뤄나갈 사람과 내 제품을 사랑해줄 사람을 매일같이 새롭게 분류하고 기록하는 지도 그리기입니다. 둘째, 조직 계보들을 업데이트합니다. 나의 파트너와 그 파트너의 파트너를 매일 확인하며 어디에 소통이 막혔는지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이죠. 셋째, 근황 파악서를 업데이트합니다. 내가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의 일상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가장 정성스러운 연구 노트입니다. 넷째, 실행을 하고 매출을 파악합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고 초대하고 제품을 전달하며 그 결과인 매출이라는 가장 정직한 데이터를 매일 확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절 노트를 작성합니다. 거절당했다면 그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록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귀중한 임상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김민수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말한 시스템은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행동 프로토콜과 데이터 분석만으로 희망과 끈기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독할 정도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메커니즘이었던 것입니다. 민수 씨께서 물으셨죠? 희망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드냐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이 단순하고 어찌 보면 무식해 보이기까지 하는 매일의 반복, 이 행동들이 쌓여 감정의 파도를 이겨내는 뚝이 되고 막막한 현실 속에
구체적인 희망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어 밸런스의 심장을 뛰게 할 프로토콜입니다. 민수 씨의 그 완벽한 논리로 이 시스템을 함께 완성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그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논리를 자신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여 더 위대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그만두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성으로 분석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지은이라는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거대한 변수로부터, 그의 심장을 멋대로 뛰게 만드는 그녀의 존재로부터.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연모의 정은 더욱 깊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없는 그의 완벽한 세계는 이제 완벽한 지옥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깊은 성찰 끝에 김민수는 자신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모든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명예를 걸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힘을 얻은 이지은은 코어 밸런스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박선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지은이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박선영의 남편은 그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딱 5분만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선생님의 과거의 아픔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만들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것을 치유할 방법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은은 굳은 표정의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먼저 고개를 숙여 과거의 아픔에 대해 깊은 위로와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다니 얼마나 두렵고 화가 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업 설명서 대신 이것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가 꺼내놓은 것은 코어 밸런스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정식 등록된 합법적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불법 다단계와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적 차이점을 명확하고 쉽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법적인 사실을 전달한 후 이지은은 비로소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가장 위대한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아내로 어머니로만 살아오셨던 박선영 선생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잃어버린 이름과 웃음을 되찾아 드릴 기회입니다. 딱 한 번만 어머님의 도전을 믿고 지켜봐 주실 수는 없을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텅 빈 사무실에는 김민수와 이지은 단 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말없이 지쳐 보이는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씨. 내가 더 고맙습니다. 내가 도망치려 했던 세상에서 당신은 싸우고 있었으니. 도망친 게 아니에요. 민수씨는 민수씨의 세상에서 가장 민수씨다운 방식으로 싸운 거죠. 덕분에 제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나의 세계는 선과 숫자로 이루어진
아주 명확한 세계예요. 그런데 당신의 세계는 온통 안개 속 같았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두려웠어. 그 안개 속에서 제 손을 잡아줄래요? 제가 민수 씨의 나침반이 되어 드릴게요. 나침반이라 좋소. 당신이 나의 나침반이 된다면 나는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폭풍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소.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혼자서 그 벽 앞에 서지 마시오. 약속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파트너 박선영 씨를 위한 다음 작전은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전장으로 나아가는 장수의 굳은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짜 전쟁 그리고 진짜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